내가 뭐를 참 못 외워. 성이 홍씨라는 것밖에 모르네. 어떻게 되지 이름이? 이름 예명인가? 이름 바꿨는가? 바꿨습니다. 바꾼 이름 같다. 이 서자는 성스러울 서자 쓰나. 네. 그 서자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그 제작감이 나오면 그 제작감은 나의 상자로서 내가 법명을 줄 때는 서자를 써. 상스러울 서자. 그러니까 그 두 명 있다. 저기 진정이라고 서진하고 서정. 상스러울 서자가 그만큼 내가 상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근데 너무 뺑뺑이 돌다 이제 나왔냐. 올라고 왔을 때 왔어야지. 뭘 그렇게 찍어 먹어 볼 게 많았었나. 찍어 먹어 볼 게 많으면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워. 못 믿으니까 그렇지, 그치? 세상은 말이다.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짜 같은 진짜를 못 보는 거야. 뿌리가 있는 법문을 내대는 것인가? 뿌리가 없는 법문을 내대는 것인가? 뿌리가 없는 법문을 내대는 것은 마찬누야. 자기 놀리고 길어야 읽게 36년. 온갖 잡동사니 것을 섞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지혜가 아닌 지식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자기중심을 잊어먹어. 뿌리는 지혜적인 차원. 항상 스승님은 얘기를 하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과연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무엇인가? 그 기운을 통해 갖고 직접 법을 설하는 것인가? 저 법의 존재는 어디서 생성되는 것인가? 어디에 중심을 두는 것인가? 진짜 인간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차원과 흡입된 사항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행할 수 있는 것인가? 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정법이라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면 정법이 아니야. 개인 논리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계법. 세상은 말이다.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 동하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야. 천은 무국이요. 지는 태국이며 이는 삼태국이라.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왜 인간으로 살아갈까? 인간관계에 그 해법을 풀어내기 위해 인간으로 살아가.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삼라만상 물질의 세계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건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만 풀어나면 못 풀어낼 게 없어. 그러니까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를 풀어내지 못해. 우리는 삼각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업그레이드 시대에 들어갔고 일어나는 이 동북아 삼각관계.
여야 진영의 논리. 아직 삼각관계의 해법은 맞이하지도 못했어.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써서, 그치?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무국의 차원, 공간의 차원, 그리고 물질의 차원,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야. 세상은. 그러니까 육생을 위한 사회의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정을 논하는 것이다. 무엇이 정이야? 무엇이 정이야? 지금까지 정법을 공부했고 정법을 얘기를 했고 숱한 유튜버의 그 나름의 함소식식 했다는 이들이 나누는,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법이 정법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행하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맞는 것 마냥 손뼉 치면서 귀 기울이고 있어. 얼마나 좋을까? 그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선순환은 나아기 나름이라는 것이야. 입장과 처지지. 나의 입장과 너의 처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입장과 처지는 조화의 균형, 그 태극을 이뤄가는 것이거든.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을 논해. 정이 있어 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세상은 없어. 사의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치우쳤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정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갖다 놓으면 균형이 맞아. 그대와 나의 만남에 있어 갖고 관계가 치우쳐지면 그거는 관계가 아니야. 파행을 이루는 것이지. 그대가 아쉬워 찾아온 만큼의 내가 아쉬움을 찾아준 만큼의 그 행위를 다할 때 그에 대한 이로운 기운은 나한테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지. 사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도 없어. 우리는 착각해. 정법이 있고 바른 게 없으면 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가 없는데 그대의 행위가 바른지 그른지 어떻게 할 거야? 그 입장과 처지란 말이야. 나의 입장을 잘 할 때 그대의 처지를 잘 아는 것이지. 그대의 처지를 모르고 그대의 아쉬움을 어찌 채워줄 수 있겠는가? 미련을 떨면 떠는 만큼 나만 힘들어. 그리고 그대는 지금까지 내가 주어진 편지는 잘 읽어봤다. 그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대는 그대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많은 이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대는 대제연이 나를 찾아오기까지 공부를 가리켰어. 좀 해먹은 것도 있지, 여기저기. 조금 일찍 결단을 내렸으면 한 몇 년의 기간은 헤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너무나 찍어 먹어봤어. 짠지, 쓴지, 다른지,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물론 분별이 어리다고 그러겠지.
그게 공부한 거야. 직접적으로 내가 공부한 거라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숱한 인연을 만나고 왔어. 숱하게 그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인연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다고. 인연은 단계가 있다. 10살 때 만나는 인연, 20살 때 만나는 인연, 30살 때 만나는 인연. 다 다르다. 최종적으로 그대가 여기까지 올 때 맨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인연을 발판으로 나를 만나게 된 거야. 내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대를 통해. 그걸 내가 어찌다 가르쳐 줄까?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 그들에 대한 모순을 통해 나의 삶을 바로 잡아 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이 바동거렸어. 그게 지금 그대의 주관을 바로 세워 주었던 큰 장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야. 이제는 한 가지 남아있다. 무엇이 남아있냐? 지금까지 숱한 곳을 거쳐 여기까지 오면서의 그 공부,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것을 정립을 할 때 내 안에서 나는 나의 가치, 이념, 사고, 사상, 철학이 많이 스며 따라 갖고 너의 기운은 지금으로부터 배가 되는 것이고 배가 될 때 그대의 기운을 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 사고의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인연이 찾아올 거야. 그것을 지금 정립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정립하고자 바둥거렸고 그것을 정립시켜줄 스승을 찾기 위해 오만 곳을 찾아다녔지. 그 지리산 수행. 무엇이 수행인가? 육생의 수행인가? 거기에서도 하나 공부했을 거다. 다 술에 빠져갖고 다 나를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 육신의 수령, 기공도 그래. 그치? 내가 한다고 참선한다고 참선. 그것도 다 나를 위한 거야. 얼마나 욕심쟁이들이 많은 줄 아냐? 지가 보이지 않는 대자연에 해준 게 뭐 있다고 다들 달라고만 하지. 주면 뭐 할 거야? 어떻게 쓸 거야? 쓰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 그대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다른 평범한 이들처럼 육생량에 있지 않아. 정신량에 있어. 정신량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많은 곳을 쏘다니게 만들어 놨어. 그것을 통해 많은 인연을 만났고 여기에 있어서 여기 끼웃거려서 저러한 행위를 하는 저 모순을 봤고 저기에 가서 저러한 행위를 하는 저 모순을 봤어. 자, 그래갖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냐? 어떻게 살아가더냐? 자기 짓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더냐?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나는 여기서 수행을 시켜. 그거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과정이야. 왜? 나의 부족한 모든 기운이 쌓여서 있을 때 비로소 그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뭉쳐져 있음을 알아. 그걸 이제 써야 되는 것이지. 인간에는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육생량의 창고는 보여. 정신량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정신량의 창고는 안 보여. 그게 기운이란 말이야. 그 기운은 몸에 배어 있어. 그 기운을 보는 이들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대자연의 기운과 소통할 수 있느냐? 진짜 대자연과 너는 대화를 하고 소통해 나가. 섭리있지 순리에 따른 신뢰, 신용, 신의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신뢰, 신용, 신의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게 신뢰, 신용, 신의야. 근데 인간이 제일 지키지 못하는 게 뭐야? 신뢰, 신용, 신이다. 왜 이걸 못 지킬까?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뢰, 신용, 신의를 지킬 수 없는 거야. 그게 섭리, 이치, 순리.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다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섭리, 이치, 순리를 벗어나는 거걸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왜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성인 시절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숱하게 가르쳤어요. 인연은 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할 때 짓게 되는 게 인연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은 어느 정도 가면 다시 헤어집니다. 서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왜? 이 인연은 여기서 끝났다라는 얘기지. 끝났기 때문에 이 인연이 떨어지면 너의 또 다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새로운 인연이 다시 와. 그게 인연이야. 그래서 인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 가는 인연 막지 말고 오는 인연 마다하지 마라. 지금 네 앞에 있는 인연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잘난 건 나의 생각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이지 네 앞에 인연이 그러한 이들밖에 없으면 그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야.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러한 인연들밖에 없다면 나의 이치, 나의 기운은 그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공부한다는 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걸 어떻게 정립시켜 쓸 수 있느냐. 내 욕심으로 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아 헤맸던 만큼 그 앞에 인연들이 숱한 가르침을 줬어. 여기 가서 이 소리 듣고 저기 가서 저 소리 듣고 여기 가서는 요 소리 듣고 들었을 때는 저마다 자기의 근기만큼에 맞는 소리를 해. 틀리는 소리는 안 해. 그렇지만 누구한테 맞는 소리냐. 자기가 깨우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만큼 자기한테 맞는 소리야. 그게 나한테도 맞는다면 내가 동요를 해. 아, 이게 맞는 것이다. 분별이 어리석은 니들은 그 소리에 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 빠져들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어떤 이들은 일평생 홀딱 빠져서 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도 태반인 것이야. 공부는 말이다.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만나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평생 산다고 그러잖아. 한평생이 얼마야? 우리는 60갑자 한 바퀴 돈다고 그래. 그치? 60에 한 바퀴라고 그러지. 그러면 70에서 80에서 90까지는 또 어떠한 차원인가? 그래, 인간이 가장 나의 삶에 그 활기를 불어넣을 때가 언제야? 기성인의 핵심으로 있을 때라는 얘기지. 그때가 언제냐? 36살. 전후가 기성인의 핵심이야.
1대 36년, 3대 108년. 이 막바지가 2024년 전후가 나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원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1대 36년, 3대 108년에 모든 인간의 고난사, 인간의 괴로움, 생사고락이 이 안에 다 묻어져 있어. 가장 중요한 건 30살서부터 60갑자를 맞이하기까지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때인데 과연 이 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봐야 하는 것이야. 1살에서 9살까지 이때는 천의 기운을 먹고 스스로 하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10살에서 19살 때까지는 지혜의 기운으로 이제는 만물의 실체를 밝히는 그 기간이라는 얘기지. 천은 무국의 차원이라고 그랬고 지는 태극의 차원, 물질과 빈물질이 있는 차원이야. 물질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질의 세계를 배워나가는 나이가 어느 때야? 10살에서 그 19살 때까지란 말이야. 이때는 우린 지식적 차원을 최고조로 올리지. 지식적 차원에 산수는 수학으로 묶이고 뭐 물리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천체도 있고 참 희한해. 그러니까 지식적 차원은 모두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 물질의 세계의 물질을 변화하는 것을 배워나가. 물질을 위한. 그럼 무엇이 물질일까? 인간의 육이 물질이라는 것이지. 인간의 육. 이 육건사를 위한 육생 안위를 위한 세상을 위해 지식적으로 모든 육생의 만물을 발명해 나가기 위한 것에 있고 지금까지 지식은 육생을 위한 삶을 이끌어 그러한 발전만 이루어 왔어. 그 천과 지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지가 1살에서 9살 때까지가 천지가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10살에서 19살 때까지는 지기가 천지가 보호해줘, 신이. 그러면 이제 20살에서 29살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30살부터는 행의 현장으로 진출을 해야 돼. 그래서 20살에서 29살까지는 반려자를 만나 음양, 화학, 공의수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때야. 그래서 천지인이 되는 것이지. 천기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 무국, 태극, 삼태극.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게 삼태국 인간사야. 그래서 인간사가 무엇이 가장 힘든가? 인간관계가 힘들어. 지긋지긋하걸랑 인간관계.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나는 살아간다 하지만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을 해. 그래서 인간만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파헤쳐 나가고자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지. 그래서 도를 닦는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도를 닦는 것이야. 이 도는 길이고 이 도는 어디까지냐. 천지 대자연 품으로 돌아가는 데까지야. 여기까지 얘기해 주려면 너무나 머니까 넘어가 보자. 그러면 인간이 29살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 남녀가 만나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이 인간사회는 뚜렷이 두 개의 차원으로 또 나누어졌다. 에너지 충전소 가정과 행의 현장 사회로 나누어졌어. 이게 가정을 고양이라 한다면
사회는 타양이야. 왜 모든 인간들이 업그레이드 시대 이후부터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살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을 잘 봐. 물론 고향은 부모 형제가 지켜주는 곳이지. 너를 낳아주는 기운의 줄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행의 현상 타양으로 나가야 돼. 그게 사회랑 같은 것이지. 고향과 타양으로 나눠진 것이고, 또 천이 인의 기운의 본바탕이고, 이 지는 물질의 세계라. 이는 타양과도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은 30살이 되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가정은 치유법권지역에 올라. 그 누가 함부로 가정 하나만큼은 짓밟고 들어가서는 안 돼. 가정의 안녕을 위해 나는 행의 현장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걸라. 행의 현장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면 이 가정의 안녕은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 가정은 운용의 주체로서, 사회는 행의 현장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걸라. 자, 청기는 무국의 차원 암흑이요, 지기는 태극의 차원 밝음이라. 천은 암흑 우주이고 지는 밝은 우주야. 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왜 대폭발로 인해 물질이 생겨났어? 그러면 이 빛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물질에서 생겨나는 것이걸라. 그래서 이 빛이 왜 있겠어? 어둠이 감싸주니까 빛이 있는 것이야. 어둠이 감싸주지 않으면 이 밝음이 없어. 그래서 음양의 차원이 나는 것이지. 그래서 음은 운용의 주체, 비물질 차원은 가정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인들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양은 활동의 주체, 물질적 차원의 삶을 위해 주어지는 남성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야. 밝은 우주가 암흑우주에서 분리돼서 천계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이 행의 현장 사회는 나의 업을 사하는 장소로 자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딱 3단계, 4단계로 나눠지만 정확히 30살 이전과 30살 이후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선천과 후천이다. 인간을 본다면. 그러니까 선천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때까지 받아왔기도 했지만 가져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내가 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 기간이야. 올랐다면 행의 현장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이게 정확히 맞는데 이 사주란, 이 기본금이란 때로는 경우에 따라 때에 따라 빨리 받는 이들도 있고 늦게 받는 이들도 있어. 그래서 대기만성이라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빨리 주는 것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늦게 주는 것이야. 너무 빨리 받는 이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퇴색이 돼. 특히 연예인들은 빨리 받아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아역 스타라고 그러지. 인의 기운을 먹고 자라나는 그 연예인들은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너는 시간이 흐르면 인의 기운은 퇴색이 된단 말이야. 이유가 있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너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까지의 인간은 무슨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그것을 다 쓰면서 살아가는 행위를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사랑이걸라.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선순환은 내리사랑이걸라. 천이 지를 낳고 천지가 인간을 낳았어.
무국이 물질을 낳고 무국과 물질이 합해지니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게 삼라만상이야. 공간 속의 물질이 흩뿌려 있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은하수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 정확히 거기도 거기에 맞는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 보이지 않는 인기가 보이는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데 이게 조화와 균형을 정확히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네가 살아가는데 인의 기운이 육생량이 치우쳐갖고 살아가면 너는 동물적인 삶, 심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 도저히 인간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 육생살이 육생의 시대는 선천시대라 심의 논리로 살아온 것이고 또 어려서부터 너무나 그 인기가 인의 기운 쪽에 빠져 살면 그건 재구실 못한단 말이야. 그러할 이유가 있는데 인기와 인육이 정확히 조화와 균형을 이뤄 나갈 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이 치우친 사행에 바르다는 이 정의 기운을 올려놔야 하는 것이야. 근데 이 정의 기운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나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알 수 있는 개념이 주어지는 것이야. 인간은 30살, 40살, 50살, 60세의 역할이 있어. 한평생 살아갈 때 그 행위현장 사회에서 진출하면 30살에서 39살 때까지는 파종을 하는 시기, 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 시기야. 그러니까 행위현장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적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자리막임하는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 노력하는 그 시대지. 그러니까 그 시기가 딱 뭐가 있어? 36살이라는 기성인의 핵심의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사회활동이 되게 왕성해짐으로 인해 갖고 전후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왔다. 그러면 나를 위해 살아올 때 배워야 하는 것,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이가 나중에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누구한테? 일단은 부모한테, 그리고 은사한테, 그리고 스승한테. 그대가 성인이 되어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문제는 사랑을 받는 게 또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랑하며 살아갈 때 문제가 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인간관계에 배신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그렇게 힘들어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때가 언제야? 30살 이후부터란 말이지. 그래 30살에서 39살 때까지는 행위현장 사회에서 그대가 뿌린 씨가 뿌리로 굳혀지고 뿌리로 생성될 때까지 노력하는 때가 30살 때다. 그리고 40살에서 49살 때까지는 이 뿌리에서 뭐가 나와? 줄기가 나오는 때지. 그리고 이 40살 때까지는 뭐가 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함께 움직여. 정확한 그 시기가 그때 되는 것이지. 그래, 이제는 이 뿌리에서 몸통이 나와 줄기까지 번져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행위의 보상금이 그대가 뿌리에서 몸통을 통해 가지로 이루어 나게끔 그 무탈하게 키워내는 것이다. 근데 가장 큰 게 우리나라에서 9수를 무지하게 무섭게 생각하지. 그 9수도 남자들이란 말이야. 또 그 9수가 어디야? 49살이라는 것이지. 그때가 활동의 주체에게는 하나의 기로가 선 거야. 사느냐 죽느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30대 파종에 40대 길러내서 그 길러낸 나무의 열매를 50대 따야 되는 것이야. 과연 50대의 열매를 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50대의 열매를 따지 못하기 때문에 노년이 불행해졌다.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 결과를 얻어내는 때가 50살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한다면 결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 이 50대가. 그래서 50대를 가리켜 8월이라 얘기를 하고, 8월은 추석이라 만원, 둥근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수확하는 계절이지.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 누구의 믿음이나 누구의 꿈같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게 그렇게 쉽게 한가위처럼 둥근 보름달을 맞이하여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리 되기 힘드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얘기를 하잖아. 수학의 계절 아니냐. 50세가 쉬운 날에도 59살이 50세란 말이야. 무엇을 땄어? 무엇을 수학을 했어? 60세는 다시 계절로 얘기하면 겨울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의 창고 안에 보관을 해주는 것이야. 그러면 70세는 뭐고 80세는 뭐고 90세는 뭐고 60에 한 바퀴 돌았잖아. 한 바퀴 돌면 70은 뭐야? 한 살은 뭐야? 천의 기운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지. 70은 뭐야? 천기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천의 기운에 머물고 있는 것이야. 80세는 그 지기의 기운이 있는 거고, 90세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게 돌고 돌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30세의 역할, 이거는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해 활동의 주체들이, 대체적으로 활동의 주체들, 양의 기운들이 자기의 씨를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고, 40세는 그 뿌리가 내린 그곳에서 몸통을 통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간이라면, 50세는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 수확하는 그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40세야. 36이 기성인의 핵심이야. 근데 이 40세 뿌리에서 몸통을 통해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그 자때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연결해야 하는 그때고, 요때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행위를 가장 활발히 할 때 보이지 않는 기운이 연구로 그 열매는 칠칠해지는 것이야. 그래서 40세를 가리켜 칠칠하다 그래서 7월 칠석과도 같다. 견우와 진녀가 만난다. 음양이 만난다. 그래서 되도록 7월 칠석날은 비가 좀 많이 오지. 왜? 열매에 틈실이 그 영양가를 주기 위한 것에 있다고. 이게 모든 게 그 천부경에서 그 숫자가 가리키는 근본이 내리사랑, 선순환을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이 선순환은 말이야, 솔선수범이야. 근데 이 솔선수범에는 분명한 게 있어.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가 있고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있어. 솔선수범을 한다고 해서 아쉬운 자가 솔선수범하면 뭐 하는 거, 뭐 밖에 안 돼? 잘 보이기 위한 짜옹밖에 안 돼. 항상 그는 눈치만 보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진정한 솔선수범은 누가 해?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솔선수범을 보일 때 아쉬운 활동 주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쉬운 활동 주체, 양의 기운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의 그 기운을 흡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기 자질이 있어. 그 행위를 다 할 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가능한 것이라. 그게 입장과 처지로서 본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30, 40, 50, 60 보면 행위 현장에서 30세에서 만나는 인연, 이거는 40 넘어가면서 또 내 앞에 인연이 교체돼. 40대 몸통을 통해 가지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할 때 그 인연이 또 바뀌어지는 거고, 50대 넘어가면 그 열매를 따기 위한 인연이 또 바뀐단 말이야. 그게 우리네 삶이다. 자, 간단한 이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